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의 정욱진입니다. 저는 오늘 폐동맥 고혈압의 새로운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환이라고 이제 명명돼 있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하지만 굉장히 또 슬픈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40대 중반의 여성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남편도 있을 거고, 또 친정 부모, 그다음에 시부모님들까지 아주 집안의 센터 같은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걸렸다가 2, 3년 만에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치료법이 없을 때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이 가장 슬픈 질환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게 조기에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유튜브나 우리 인터넷에 폐동맥 고혈압이 너무 슬픈 질환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진단을 받거나 의심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셔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폐동맥 고혈압 연구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을 좀 더 알려드리고, 이 슬픈 질환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시는 분들 요즘에 최근에 많이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네, 반갑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를 보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폐고혈압 연구회장을 하고 있고, 동아시아 폐고혈압 학회라는 것도 저희 같이 만들어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심혈관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저희 연구소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폐동맥 고혈압 연구 업적이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우리 연구에 또 동아시아 폐고혈압 학회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은 사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신순환계에 특히 동맥 쪽에 압력이 140에 90 이상이면 우리가 팔 같은 데서 주로 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동맥압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심 동맥압이라고 대동맥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140에 90이 넘으면 고혈압인데, 폐고혈압은 요 순환계, 이 체순환계가 말고, 전신순환계 말고 폐순환계, 특히 폐동맥 이쪽의 압력이 한 25, 평균 압력이 25만 넘어도 우리가 폐고혈압이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요즘에는 20까지 낮추자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폐고혈압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낮춰가지고 일찌감치 우리가 치료를 하자,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폐로 가는 이 폐순환계에 폐고혈압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러면 전신순환계, 체순환계라고 불리는 전신순환계하고 폐순환계는 어류 같은 데서는 그냥 이 심장이 1심방 1심실로 돼 있어서 그냥 한 번 돌려주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양소류, 파충류, 조류, 포유로 되면서 이게 심장 가운데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심장과 좌측 심장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 순환계가 요 체순환계하고 폐순환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좌심실이라는 데를 떠난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을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장기들한테 다 영양분을 준 다음에 우측 심장으로 돌아와서 이 폐순환계를 돌아서 좌심방이라는 데를 돌아와서 이제 왼쪽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질문은 없으신데, 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그 주치 선생님까지 열심히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네. 그리고 그래서 요 이심방 이심실 체제에서 그 우리가 이 전신순환계, 폐순환계는 나눠지지만 결국은 처음에 어류처럼 한 바퀴 도는 게 우리 순환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나타내 드리면 심장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이 좌측 심장과 우측 심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신순환계, 폐순환계가 있는데 요 좌측 심장도 하나의 펌프로서 여기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요 우심실이라는 거가 또 다른 펌프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순환계에 두 개의 펌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돌리는 애는 좌심실이고 이쪽을 돌리는 애는 이제 우심실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좌심실은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제 온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심실은 좀 작고 약합니다. 근데 얘가 이 폐순환계를 또 돌려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얘만 좌심실만 힘이 좋고 우심실이 힘이 빠지면은 이게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두 개의 펌프가 돌아가야지 이제 우리 순환계가 유지가 된다. 이 순환계라는 건 뭐냐면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멈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멈추게 되면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장사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슬픈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고혈압이라는 거는 이 폐순환계에 생기는 이제 고혈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기 때문에 한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근데 요 폐순환계, 특히 폐동맥 쪽의 압력이 어느 정도 높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폐고혈압을 진단하는데 5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원인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요 폐동맥 고혈압하고 만성 폐쇄성 폐고혈압이라는 이 1군과 4군은 여기 폐소동맥이라는 데가 막히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많은 거가 뭐냐면 요 심부전에 의한 폐정맥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이게 심부전이 있으면 여기 압력이 높아져서 쭉 그 압력이 뒤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돌지를 못하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2군 폐정맥 고혈압 또는 심부전에 의한 폐고혈압인데 이게 한 3분의 2가 되고 사실은 폐 자체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폐성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군인데 이게 한 거의 3분의 1 되고 이 폐소동맥이라는 데가 병이 생기는 폐동맥 고혈압하고 만성 폐쇄성 폐고혈압은 굉장히 적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귀 질환이고 여기 이 1군과 4군은 희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5군은 이제 약간 여러 기전에서 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잡다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갑상선, 뭐 혈액 질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폐고혈압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여기 그 심부전 때문에 생기는 이 심부전 심장 좌측 심장에서 병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폐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게 두 번째로 많고 오늘 또 주제인 폐동맥 고혈압하고 만성 폐쇄성 폐고혈압 이거는 이제 폐색전증 후에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2군 그러니까 우리가 좌측 심장 질환, 심부전 이게 대부분의 폐고혈압 한 3분의 2 그다음에 이 폐 자체가 이제 망가져서 그러니까 뭐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 질환으로 망가져 생기는 게 한 3분의 1. 그게 이제 2군, 3군이 되고 폐고혈압에 그러니까 그룹 1, 1군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원인이 없다든지 유전적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결체 조직 질환 우리가 루푸스라든지 뭐 전신경화증 같은 그다음에 선천성 심장 질환 그러니까 심장에 이제 구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 생기는 거가 이제 그룹 1, 1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4군은 우리 폐색전증 후에 이게 폐고혈압이 남는 경우를 4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4군이라고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은 이제 5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 군인데 이 특징이 있는데 폐고혈압에 이거는 그러니까 심장내과 제가 심장내과긴 하지만 여기 3군 같은 경우는 심장내과는 이제 심부전을 많이 보니까 2군이 많이 되겠죠. 또 1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되겠지만 3군은 또 호흡기 내과에서 많이 보십니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류마티스 내과는 여기 1군의 결체 조직 질환 아까 말씀드린 루푸스나 전신경화증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소아심장과는 또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기 때문에 1군에 소아심장과, 여기에 이제 뭐 흉부외과라든지 재활도 필요해서 재활학과, 또 우울증이 걸리기 때문에 정신과, 또 이제 각종 영상을 찍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또 애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이런 막 여러 개 과, 그러니까 뭐 거의 9개 과에 걸친 이런 다양한 진료과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질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질환의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또 그냥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심혈관 질환들, 보통 우리 심장내과 질환들에다가 1군 같은 굉장히 희귀 질환들이 섞여 있는 그냥 독특한 질환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막 폐동맥고혈압 하면 희귀 질환이니까 희귀 질환과를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희귀 질환과하고 좀 다릅니다. 희귀 질환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저희는 주로 심장내과, 요즘에 호흡기내과, 류마티스, 소아심장 이런 데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질환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의사 면허를 94년에, 그러니까 제가 한 지금 거의 25년 정도, 25년이 좀 넘었죠. 27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치료법이 없던,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는 치료법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생긴 질환입니다. 그래서 26년 전까지는 치료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 치료제들이, 우리 그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그 항암제 비슷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병의 표적을 치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항암제와 비슷한 그런 전문 치료제들이 한 10가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생존율이라는 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 3년밖에 못 살던 질환이 지금은 10년 넘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질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논문 숫자도 거의 그 26년 전에 비해서는 6.2배, 여기에 이제 논문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한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고혈압이 뭐야? 그러면 굉장히 핫한 질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가 요 신부전이라는 건데, 제가 신부전 폐고혈압을 같이 보고 있는데, 신부전은 이제 심장이 엔진이라고 말하면 엔진이 고장이 나는 거죠. 엔진이 고장 나는 모든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기능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신부전 환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요 오른쪽 심장 기능과 폐고혈압이 결국은 마지막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걸 나타낸다는 이 그래프들이 되겠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런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박출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좌심실 수축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피가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를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런 거가 이제 좌심실 수축 기능, 박출률을 의미하는데, 이 박출률도 중요하지만 이 수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좌심실이 피를 받아들이는 이완 기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뒤로 압력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이때 폐고혈압이 생기고, 폐고혈압이 오래되면은 요 오른쪽 그 우심실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심실 부전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펌프가 망가지는 거죠. 왼쪽 펌프가 망가지면 조금 있다가 오른쪽 펌프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 우심실 기능이 결국은 요 두 가지가 어떤 증상과 예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숨이 차신 거는 요 폐고혈압이 생기고 우심실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막 붓게 되죠. 그러니까 숨이 차고 붓는 현상들은 요런 그 폐고혈압과 우심실 기능에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출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완 기능과 폐고혈압과 우심실 기능을 다 알아야지 심장의 기능, 그러니까 엔진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갔는데, 이제 일단은 왜 그 폐고혈압과 우심실 기능이 이제 중요한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말이 요 우심실 기능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한 우심실이 망가지면은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돌연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증상하고 예후. 그러니까 우리가 숨 찬 거하고
죽고 사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심장 질환에 또 심혈관 질환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 그 행복이죠. 행복. 그러니까 오래 살고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증상이 없이. 그게 이제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폐고혈압과 우심실 기능에 달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15분 동안이나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더 폐동맥 고혈압으로 들어가면 폐동맥 고혈압은 이렇게 정상 혈관은 피가 이 폐고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막 느려지고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못 지나가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서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고 이제 우측 심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 그래서 심장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커지면 기능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폐고혈압 그 중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폐소동맥이라는 게 막히는 그런 질환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표시긴 한데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생존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5년 가면 생존 곡선이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2, 3년 내에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984년에는. 그러니까 치료제가 1995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치료제가 없으면 그냥 뭐 이뇨제라든지 옛날에 쓰던 그런 약들을 쓰면은 2, 3년밖에 못 사시는 질환이라서 이게 이제 40대 중반에 여성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2, 3년 만에 돌아가시는 질환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이렇게 불렸던 거가 요건데 치료법이 나온 2010년, 그러니까 한 치료법이 나오고 한 25년이 지나서 15년이죠. 15년 정도 지나서는 이렇게 좋아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이 곡선도 나왔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치료법이 약을 하나만 쓰는 때 이 치료법이고 이게 한 이제 7.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50% 넘어가는 게 7.6년 또 되는데 이제는 더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따가 깜짝 놀라실 건데 한 11년까지 늘어나는 결과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게 된 게 이런 그 여러 가지 경로에서의 표적들, 표적 물질들에 대한 약물들이 나와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1995년부터 시작해서 한 10가지의 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까지 모두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한 10개 정도 된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중에는 소총도 있고, 우리가 뭐, 대포도 있고, 그런 치료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세 경로를 같이 해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경로를 할 때보다 3개의 경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그 이제 항암제도 여러 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합요법이라고 하는데 폐동맥 고혈압도 약간 이게들이 세포들이 증식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암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을 억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들인데 그런 약들을 이제 2-3개씩 쓰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질문이 오셨네요. 그 혈액순환이 느려야 나쁘고 안 좋다, 느려지면 나쁘고 안 좋다는 걸 들었는데 혈압이 높아져 혈액순환이 빨라져도 안 좋은 거. 저거는 이제 좀 의미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심장 맥박 숫자는 60에서 100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저항이 높아지는 거죠. 혈압이 높아진다는 건 심장이 일을 할 때 피를 짜주는데 저항이 있으면 피가 잘 못 나갑니다. 그러면 심장이 부담이 되죠. 그러면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심장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은 낮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혈관이 그러니까 확장이 될수록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조절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져요. 고혈압을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폐고혈압을 놔두면 그 우심실이 안 좋아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저항을 줄여줘야지 이 엔진이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은 저항이 높아져서 심장이 안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고, 네, 고촌날 다람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를 이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제 확진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단까지 미국 데이터긴 한데 진단까지 1.5년이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확진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확진하는 방법을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확진된 다음에 생존율이 낮은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하면 물론 이게 11년까지 늦춰주긴 하지만 확진이 너무 늦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심부전, 오른쪽 심장이 그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오른쪽 심장이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다가 그 펌프의 한쪽을 못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멈추게 돼요. 전체 순환계가. 멈추면 이제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부정맥이 또 생겨요.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부정맥이 생기면서 돌연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분전으로 반절, 돌연사로 반절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이 폐동맥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안 좋은 거는 환자분들이 멀쩡해요. 얼굴은 그 전날까지도.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본인도 내가 이렇게 뭐 나쁜 병이야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저 안쪽에 있는 질환이고 이게 막 그 혈압계처럼 막 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폐동맥 고혈압은. 그래서 이게 늦게 발견된다는 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고, 또 발견되는데 이제 우심 기능이 떨어져서 돌연사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이유가 되겠고,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그냥 숨이 좀 차다가 피곤하다가 붓다가 어지럽다가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빈혈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심장 질환, 폐 질환도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특징적인 질환이 증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 꼭 하자면은 뭐가 있냐면 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요. 이게 중력에 반해서, 그러니까 평지는 아무리 걸어도 숨이 안 차는데 한 층만 올라도 숨이 많이 차다. 이럴 때는 폐 고혈압 내가 있을까? 막 그런 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부 다 폐동맥 고혈압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여러 번 이제 방송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간에 전부는 아니고 그럴 때는 1, 2차 병원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강의 중에 폐동맥 고혈압에 좋지 않은 습관도 다뤄주시나요?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예방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폐동맥 고혈압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운동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폐동맥 고혈압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진단까지 받아보고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그래서 많은 증상인데 증상이 비슷해서 찾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분하고 1차 진료 의사 선생님이 모두 의심을 하지 않으면 놓치기 좋은 병이라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유전적인 거는 제가 좀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적인 의심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심초음파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상적인 의심에서 심장질환, 폐질환 다 걸러낸 다음에 심초음파 검사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심도자 검사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 좀 큰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 2차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심장질환, 폐질환, 뭐 빈혈 그런 걸 치료하신 다음에 이런 전문기관에 와서 우심도자 검사를 할 때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도 많이 요청을 드리는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이 커졌다는 그런 사인도 찾아봐야 되고, 이게 다른 원인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이렇게 우심도자 검사라는 걸 가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저희 병원의 이제 경험인데,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증상, 이게 여기 1, 2라고 써 있는 건 증상이 굉장히 경한 사람들이, 숨이 조금 차신 분들, 숨이 조금 차신 분들일 때 발견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이게 생존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이 너무 차서,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너무 말기에 오면은 저희가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 질환에서도 제가 이제 앞에 그러니까 비디오 클립 봤을 때 보는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The earlier the better. 그러니까 더 빨리 발견해야지 좋다는 거는 모든 질환에 있는 건데 이 질환이 특히 그렇습니다. 폐동맥 고혈압도 조기 질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여러 이제 뭐 다른 우리나라 이제 전체 또 이 리지스트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봤던 한 600명 정도에서 하고 이게 한 200, 300명짜리 새로운 환자를 저희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를 발견을 했었고요. 전 세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좋다는 건 여기저기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되느냐? 폐동맥 고혈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치료를 받고 계세요, 지금. 근데 아마 한 6,000명까지는 있을 거다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이라든지 조금 저희보다 많지만 영국이 거기서 보면 한 6,000명 정도는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마 숨찬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나이가 드시는 분이 걸리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군이나 3군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거는 40대 후반의 여성에서 발견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나이시고 이 중에 이제 유전자를 물어보셨는데 유전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20%, 요즘에는 한 40, 50%까지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데 유전성인 질환이고 그 유전성인 질환 환자 중에서는 가족이 나타날 확률이 한 8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성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이제 특정 질환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유전성으로 생길 수 있고 유전자를 찾는 지금 연구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해드립니다. 이걸 진단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저희 그 연구회와 이제 제가 주 연구자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한 다음에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폐동맥 고혈압의 중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폐고혈압 연구에서는 패밀리 캠페인이라는 거를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 미리 찾자 또는 패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을 미리 찾으면 가족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4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걸리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약간 폐경기에 겹쳐 있기 때문에 증상이 더 모호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으면 3대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갱년기련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계단을 한 층, 두 층 오르는데 굉장히 숨이 차다. 평지는 괜찮은데 그럴 때는 한번 의심해 보고 우리가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 질환이 폐동맥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폐동맥 고혈압 미리 발견해서 가족의 행복을 찾자는 캠페인이 이 패밀리 캠페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아까 그 세 패스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이 개발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26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세 가지 경로, 요즘에 이제 4가지 경로까지 연구되고 있는데 다재병합요법을 빨리 시작해야지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거가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더 lower, 더 better라는 게 있는데 더 low의 뜻은 뭐냐면 폐동맥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마치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경향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혈압 연구에서 고혈압 120에 80까지 낮추면 좋다. 그래서 이제 목표 혈압이 뭐 130에 90까지 가는 질환도 있고, 대개는 140에 90에 치료하지만 130에 80까지 우리가 이게 낮출 때가 있는데 폐동맥 고혈압도 이 폐동맥압을 낮추는 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또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나빠지면 약을 하나씩 추가해 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초기부터 강하게 치료해서 확 낮춰드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겠고, 이런 위험군 그룹을 나눠가지고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자꾸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치료 추세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저위험군 쪽으로 빨리 몰아서 가자 치료를 그런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생존에는 초기에 다제병합요법이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가 되고 있고 특히 주사제제를 쓰면 좋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제제가 있고 없는 주사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없는 주사제제가 제일 강한 약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들여오려고 지금 한 10년째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주사제제가 좋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제제로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일본의 이건 데이터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압력을 쫙쫙쫙 낮추면은 굉장히 예후가 좋았다는 걸 이제 보고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아시아 폐골압학회를 일본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앞서서 치료를 잘 해주고 있어서 이런 29살의 젊은 여자 환자인데 압력이 거의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심장 모양도 좋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자극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회가 지금 많이 정책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를 일본에서 보내준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환자가 폐동맥고혈압에서는 이제 고위험군일 때는 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등도 위험군에서도 이게 경구용 병합요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한 80-90%의 환자는 병합요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중론이 된데,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0-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병합요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중에,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신 것 같은데 작년에 140대였는데 이제 조절은 120대. 그래서 이제 조절이 잘 된 거죠. 안젤라 씨는 이제 혈압을 저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고혈압은 아니고요. 폐고혈압은 다른 거라고 분명히 제가 이게 순환계가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험 치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병합요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약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코로나 백신하고 좀 비슷한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약가를 너무 싸게 받는다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늦게 들어와요, 결국은. 근데 이 질환은 좀 빨리 들어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마음을 잘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 중에 있는데 아직 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 토론회도 했어요. 심지어 한 2년 전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환자분이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40대 우리 그 엄마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그 언론인들이 그 눈물바다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분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피부에 와닿죠. 그때 저도 울컥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제가 못 들어와. 아직도 다른 나라가 20년 전에 쓰고 있는 약을 우리가 못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이에요. 그것도 이 폐동맥고혈압에서. 그래서 저희가 약제 안 들어온 거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고 다른 거는 저희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죠. 에포프로스테놀이라는 약, 리오시구아, 타달라필 여러 회사와 지금 본사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 또 정부 환자 또 글로벌 제약사 모두 노력해야지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약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기가 10개 중에 7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약은 또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중국도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쓰고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조금 굉장히 제가 한 10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데 의사 한 명, 학회 한 군데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하여튼 여론이 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들 특히 폐동맥고혈압. 근데 이제 폐동맥고혈압을 희귀난치성 질환의 하나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센터를 만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폐동맥고혈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폐동맥고혈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님께서 50대 말이고 혈압이 110에 70, 140에 90.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지금 오늘 하는 질환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고혈압입니다. 그냥 그 고혈압은 원인이 없는 경우가 이제 85%, 9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세가 드시면 많아지고요. 그래서 고혈압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고혈압학회 교육이사를 한 4년 하고 지금 저 편집위원장을 한 6년 하고 있는데 고혈압학회도 말씀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다른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폐고혈압이라고 이제 고혈압하고 좀 다른 질환이라서 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인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50대시면은 60대에는 반반이기 때문에 혈압이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고혈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잘 관리하시면은 아직은 노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 다시 돌아가서 이게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이 에포프로스테놀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회사랑 해서 지금 이제 식약처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실제 우리가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약사 또 정부와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고혈압은 그러니까 이 지금 고혈압과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혈압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고혈압은 다른 질환인데 우리가 모르던 질환이고 치료법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이제 약제가 안 들어온 거 아직도 몰라서 약제가 안 들어온 거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무기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센터 같은 걸 지정을 해야지 우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생 환자가 몇 명 있죠. 각 의사들은.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만났던 남자 환자분인데 이제 선천성 심장병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이고 심장이 커져 있죠. 이분이 이렇게 심장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오른쪽 심장이 커져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기 오른쪽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이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폐동맥 고혈압이 숨이 차고 기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을 일단 구멍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멍을 작게 해주고 아이젠맨거라는 질환이었는데 구멍을 작게 해주고 이렇게 약물을 써서 폐동맥 고혈압 심장이 작아졌죠. 그리고 지금 생활을 직업을 갖고 잘 살고 계십니다. 제 외래도 다니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낫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아이젠맨거라고 해서 포기했어요. 저희 치료법이 없다가. 근데 적절한 수술요법과 약물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해줄 수 있고 완전히 구멍을 막아드리는 거를 지금 이제 기구 같은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다학제 진료라는 거를 해가지고 또 환자 이건 올해 저한테 왔던 환자인데 29살이고 이렇게 만삭 때 오신 거죠. 37주. 근데 이제 보니까 아이젠맨거라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 8개 과가 같이 모여서 환자랑 환자 보호자분하고 같이 치료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심장내과, 소아심장과, 흉부외과, 무슨 정신과, 재활학과, 호흡기내과 이런 데를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8명의 전문의, 교수님이 같이 모여서 환자랑 같이 치료해주는 전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과가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그날, 오시는 날 바로 한 다음에 입원해서 결국 주사로 약물 치료를 하고 2주도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출산을 제왕절개로 하고 2주 뒤에 이제 태어나는, 그러니까 입원해서 2주 만에 태어났죠. 그래서 아기를 안고 건강하게 그래서 출산의 기적을 이뤘다는 이런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이 옛날에는 포기하는 질환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심장학회에서 발표했던 건데 그 폐동맥 고혈압 그 현황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이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상병 코드가 있고 약제를 드시고 우심도자술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로 생긴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연구 사업, 그런 연구회를 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100만 명당에 지금 5명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 1년에 그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약물 치료를 이렇게 3제 병합요법까지 하는 경우, 그러니까 2제 이상을 쓰신 분이 한 30%까지 이제 늘어났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랬더니 결국은 5년 생존율이 우리 72% 또 그러니까 평균 생존율 아까 2.5년, 6년 그다음에 7.2년 되던 거를 13.1년까지 늘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를 하면 우리가 2, 3년 살던 분을 13년 살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제 환자 중에는 15년 넘고 완치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병합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거의 완치에 가깝게 좋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실망 속에서 하실 게 아니고 와서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뭐 15년 뭐 완치에 가깝게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폐동맥고혈압이 판막에도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3점 판막 같은 경우는 이제 폐동맥 압력 때문에 많이 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판막 질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한 15분 동안 설명해 드린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병이라 그러는데 판막 질환에 의한 그러니까 좌심장, 그러니까 왼쪽 심장 질환에 의한 거는 2군 폐고혈압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1군 폐고혈압, 폐동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막 질환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판막 질환 때문에 물론 폐고혈압이 와서 그것도 치료해야 됩니다. 거기는 또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판막을 뭐 클립으로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또 주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요 데이터는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근데 일본보다는 좀 아직 떨어져요. 일본은 한 9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을 쫓아가야 됩니다. 요 폐동맥 고혈압은. 그래서 그런 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약들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고, 병합요법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소 이야기를 잠깐 한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다 보면 연구소에서 동물 모델을 가지고 폐동맥 고혈압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서울대 팀하고도 같이, 그러니까 기초 우리 생물학부에 있는 황대희 교수님 팀하고도 열심히 같이 하고, 스탠포드 팀과 제가 이제 연수도 스탠포드로 갔다 왔고, 스탠포드랑 폐동맥 고혈압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차로 해서 학술대회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줄기세포로 이게 올해 이제 발표했던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저널이긴 한데, 저희가 국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전적인 거 자꾸 물어보셨는데, 유전적인 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밝혀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전적인 게 뭐 문제가 있나 해서 한 10년 전에 이런 제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필그림 연구라고 해서 순례자라는 뜻이죠. 필그림 연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도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에서 BMPR2라는 유전자가 22%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것도 발견했지만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20대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가족들 중에 한 60%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의미하냐면 유전적으로 발견된 환자의 가족들은 꼭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가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요즘에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인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한 10년 전에. 그런 거를 이제는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에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GS, 홀 엑손 시퀀싱, 홀 지놈 시퀀싱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를 전부 분석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10년 전에 저희가 했던 거는 환자분을 모아서 유전자 한 가지만 조사한 거고,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환자분의 피를 해서 전체 유전자를 뒤져서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하는 15개의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발견인데 그러니까 역시 피닉스라는, 그러니까 그 불사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래 사시라고 우리가 피닉스라는 연구를 201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저와 함께, 저희 연구회와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라는 연구고,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각 그 폐동맥 고혈압군에서, 특히 폐동맥 고혈압군에서 유전자의 변화를 알아본다. 우리나라 환자들의. 그래서 그 데이터는 국가 서버에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고, 환자분들의 피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20cc, 40cc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좀 많이 뽑긴 하는데, 이게 한 번 뽑는 겁니다. 일생.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갖고 여러 가지 분주,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DNA, RNA, 뭐, 단백체, 그 대사체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생긴 원인을 전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중요한 표적이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까 표적 치료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환자에 맞는 표적을 찾아서 우리나라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특별한 그 표적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가 저희의 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5년 더 이상의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의 피를 뽑아서 저장하고 분주를 해서 이게 마이너스 80도 냉장고에 다 분주를 해서 하고 있고, 2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올해부터 시작해서 2단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국 27개 주요 병원에서 지금 폐동맥 고혈압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혈액을 저희가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유전체 검사도 해드리고, 다른 모든 검사를 저희가 여력이 닿는 대로 그러니까 해드리고 결과도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가족까지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 2군 고혈압 들어가고, 좀 있다가 4군 고혈압, 5군 고혈압까지 모든 폐고혈압 환자가 전부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청과 저희 폐고혈압 연구회 같이, 국립보건원 이렇게 같이 정부와 학회가 같이 하고 있는 연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 검체를 다 할 예정에 있고, 이런 하나의 결과를 보여드리면 여러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3명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23명 아니라 37명 정도 분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5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유전체를 3대에 걸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가시면은 그 가족분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폐고혈압 연구회는 2017년부터 생겨서 매년 저희가 이렇게 심포지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이제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폐고혈압학회 저희가 구성해서 그 한중일 대만이 유전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표적 치료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인의 특별한 유전체를 찾아서, 표적을 찾아서 치료하자는 게 저희 동아시아 폐고혈압학회 목표가 돼가지고 이 4개의 나라가 굉장히 친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정치하고는 다르게 우리 4개의 순수한 그 폐고혈압 전문가들은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희망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옛날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데,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이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동맥 고혈압을 의심된다고 해서 오실 때 보면은 막 환자분이 거의 울고 들어오세요. 진찰실에. 근데 그렇게 오시지 말고 이 비디오 클립을 꼭 보신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정확한 치료, 거기에는 주사 치료가 있어요. 좀 펌프도 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인슐린 펌프 같은 거 달고 생활하시는 게 힘든데 그걸로 1년 이렇게 치료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병합 치료를 초기부터 강하게 하고 그러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패밀리 캠페인 했죠.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나머지 이제 요즘에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숨이 찬데 심장질환, 폐질환, 빈혈, 그 다음에 갱년기, 폐경기 그런 갱년기 증상이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좀 이상하다, 숨찬 게.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심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걸 이제 권장해 드린 거죠. 그래서 심초음파 검사에서 폐고혈압에 의심 소견이 있으면은 전문센터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심도자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심도자 검사를 하셔서 이런 초기 병합 치료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표적 치료에 의한 강력한 병합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학제 팀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병원에, 그 병원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표적도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서버에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걸 통해서 표적 치료제까지 개발하면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표적 치료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발견된 특히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유전적인 원인은 한 15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발견하는 연구를 저희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피를 좀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일생 한번 뽑는 거니까 뽑아서 이제 가족들의 유전체까지 나중에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공부해라 학생도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과학은 우리가 생명과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마리 퀴리 여사의 그 노벨상 수상 그걸 제일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마리 퀴리 부인이 이제 노벨상 2번 탔죠. 근데 그 수상식에서 하실 때 이 과학이라는 거는 그 동굴 속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가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동굴 속을 비치면 그 동굴 벽이 보여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비춰봐야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비춰보고 계속 가면서 비춰보면은 우리가 동굴의 끝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주를 해가지고 표적을 찾겠다. 이게 굉장히 모래사장에서 그 보석을 줍는 거하고 같은데,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우리 생명과학, 의학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고 이제 오래 가야 되는 길인데,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성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익하셨더니 굉장히 그렇고,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동맥 고혈압 의심된다 그랬을 때 울거나 나 인생 이렇게 2, 3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2018년 데이터까지만 해도 13년을 사실 수가 있고, 지금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강력한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기에만 오시면은 완치도 가능하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 치명적인 질환은 맞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는 데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실데나필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비아그라로 알려진 실데나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용량이랑 용법이.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랑 쓸 때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저용량으로 3번 정도 쓰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익하셨다니 굉장히 반갑고, 이제 또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언제라도 하여튼간에 우리가 끝까지 희망은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